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 어귀를 가득 메우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이른 시간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진 듯 기와 지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흙담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는 잎사귀 절반을 잃어버린 채 늦가을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고 가지 끝에는 주홍빛감이 몇 개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옥분 여사는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허리가.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장작불을 지피고 커다란 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솥뚜껑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자 그 냄새만으로도 집안이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된장독 뚜껑을 열고 간밤의 온도를 손끝으로 느끼는 것도 그녀의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옥분의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해 뜨면 밭에 나가 고추와 콩을 돌보고 해지면 바느질로 동네 어르신들의 옷을 손봤습니다. 남편은 40도 되기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두 아들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손목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성한 적이 없었고 허리는 농사로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고단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됐지. 그것이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었고 자식이 웃으면 자신도 웃었습니다. 그날 오래된 유선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따르르릉. 이 마을에서 전화벨 소리는 여전히 드문 일이었기에 옥부는 순간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진수. 첫째 아들 한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서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사람처럼 세련되게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릴 때처럼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본 온천 여행 보내드릴게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즐기셔야죠. 옥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온천 내가 그런 데를 가도 되나? 그럼요. 이번에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여권, 표, 숙소 전부요. 엄마는 그냥 몸만 오세요. 곧이어 며느리 최영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대로 모시려고요.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푹 쉬다 오시면 돼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영미는 평소에 무뚝뚝하고 거리를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말투는 옥분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일본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천물 속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아들 부부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장면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옥부는 부엌 한쪽에 놓인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장날마다 시장에 가서 쌀이며 생필품을 담아오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새로 산 내복, 두꺼운 양말,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작은 파우치에는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비상금 몇 장을 넣었고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옥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흘러내렸고 그 달빛 속에서 옥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마을 이장은 옥분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옥분 씨. 일본 온천 간다면서. 부럽소. 나도 언젠가 가보고 싶구먼. 얘 아들이 보내준다 하니 꿈만 같습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이건 축복이야. 나 같은 노인네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밤에는 옷장을 열어두고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수십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새로 산 연보라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엄마 이 색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간 옥부는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안내방송 소리로 북적였고 대형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반짝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수가 손을 흔들었고 영미도 억지이긴 해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표랑 여권 여기 있어요. 영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뒤 셋은 출국장 쪽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영미가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옥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미야, 무슨 일 있니? 아, 아니에요. 그냥 시간 맞추느라. 불길한 징조.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1시간 남짓 남았을 때 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두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몇 번이고 다른 비행편에 탑승을 알렸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옥부는 목을 빼고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혹시 길을 잃었나? 아니면 아픈 건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박히는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휴대폰 기계음이 공항의 웅성거림 속에서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현재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1번, 2번, 3번. 옥부는 손끝이 굳어버린 채로 전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화가 됐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전파가 안 터지나 보지. 화장실이 지하라든가 아니면 면세점 쪽이라 전파가 약한가 봐. 하지만 30분이 넘어가자 머릿속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기둥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안내판의 화살표를 따라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쇼핑백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탑승 게이트가 표시된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도쿄행 탑승 예정. 시계는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게이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 앞에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부부들만 있었고 진수와 영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성기에서 또박또박한 여성 안내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쿄행 K2703편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탑승 시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아직 탑승 수속을 마치지 않으신 승객께서는 수속은 했는데 옥부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십시. 그녀는 게이트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공항 카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내가 못 본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러나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대신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현재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같은 기계음, 같은 무심함. 그 순간 옥부는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마치 커다란 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10시 15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옥부는 공항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혹시 이 근처에서 키 큰 남자랑 단발머리 여자 못 보셨나요? 제 아들이랑 며느리인데.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따로 확인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탑승권 있으세요? 예, 여기. 직원은 탑승권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손님께서 단독으로 탑승하셔도 됩니다. 시간 맞춰 게이트로 가시면 돼요. 단독으로? 그 말이 옥분의 가슴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이 여행은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믿었는데 혼자 타도 된다는 말이 유독 낯설게 들렸습니다. 10시 25분. 다시 게이트 앞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그 줄의 뒤쪽에 섰습니다. 여전히 진수와 영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전화가 올까? 그러나 화면은 여전히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옥분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탑승구 앞에서 승무원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여권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옥분은 망설였습니다. 여권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이랑 며느리, 이름이 한진수, 최영미인데요. 혹시 먼저 탔나요? 승무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해당 승객분들 아직 안 타셨습니다. 10시 30분. 탑승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옥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넓은 공항 대합실,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그녀가 찾는 두 사람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그들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설마. 승무원이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손님, 이제 탑승하셔야 합니다. 옥부는 한 발을 게이트 안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균열의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옥분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전화가 안 되는 걸까? 그녀는 비상구 쪽 창가에 앉아 손끝으로 작은 성경책을 쓸어내렸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권했습니다. 손님,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아, 따뜻한 차로요.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감쌌지만 그 온기마저 속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가 먼저 가서 숙소에서 만나는 건가 봐. 혹시 표가 따로 돼 있었나?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일본 특유의 미묘한 향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표지판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도착 게이트 쪽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각자 손에는 꽃다발이나 이름이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진수, 최영미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옥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은 마치 공항의 밝은 조명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옥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쿠분 사마. 짧은 체구의 일본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목에는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 여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타시 가이드 데스. 진수상 영미상 못 오셨습니다. 대신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옥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급한 일, 회사 문제. 그래서 여행 계속 진행합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아들이 미리 준비한 여행이라는 말이 조금 변형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나는 혼자? 하지만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숙소 온천 료칸. 차로 2시간 이상 달려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자리한 고즈넉한 온천 여관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종이문, 그리고 현관에 놓인 꽃장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이드는 방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7시. 온천은 자유. 내일 아침 관광 시작. 그리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닥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고 창밖에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가방을 풀고 내복을 꺼냈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갔지만 물의 온기보다 마음의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라면 지금쯤 엄마 물은 어때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녀는 탕 안에서 홀로 김서린 공기를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식사. 다다미방에 차려진 저녁은 호화로웠습니다. 작은 접시에 나뉜 회, 튀김 국물, 그리고 화로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 하지만 혼자 앉아있는 식탁은 지나치게 넓었습니다. 식사 도중 옥부는 방 한쪽 벽에 놓인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호텔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으로 국제전화 가능한가요? 잠시 후 직원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고장. 내일 수리.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불안이 목 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녘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알 수 없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새벽의 긴장감이 쉽게 풀리지 않은 채 눈을 떴습니다. 가이드가 아침 8시에 방 앞을 두드렸습니다. 오쿠분 사마 조식 시간입니다. 오늘 관광 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부는 피곤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음 한켠에 묵직한 불안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상과 영미상은 오늘 일정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출장이라 하셨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옥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혼자 다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정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써 미소를 짓고는 조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은 어딘가 낯설고 직원들의 눈빛은 미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조식은 간소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옥부는 가이드가 가져다주는 스케줄을 펼쳐봤습니다. 도쿄 시내 관광, 박물관 방문,
전통거리 산책, 오후 사시 귀환. 모든 일정이 꼼꼼히 짜여 있었지만 스스로 걸어 다닐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빌딩 숲과 분주한 도심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는 계속 옥분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옥후분 사마 휴식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옥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도의 숨을 쉬기란 어려웠습니다. 사실 관광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머릿속은 계속 전날 공항에서의 상황과 아들이 보내온 답신 없는 문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번 출장 끝나고 바로 연락할게. 그 문자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오후 전통거리를 걷던 중 옥부는 길가의 한 노점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한국인 관광객이 옥분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여기 혼자 오셨나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관광객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그 짧은 만남이 옥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자 옥분은 가이드에게 다음날 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는 눈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가슴은 다시 조여왔습니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밤이 깊어갈수록 옥분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휴대폰도 국제전화도 모두 불통. 말 한마디 건넬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도쿄의 유명한 명소들과 화려한 관광지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그녀의 마음속 허전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옥후분 사마. 낮고 긴장된 목소리.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가이드가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옥분을 안으로 불렀습니다. 가이드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닙니다. 아드님과 며느리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 여행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옥분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여행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진수에게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팀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바로 와야 합니다. 진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회사에서 나도 끝장이야. 그는 당장 공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옥분을 혼자 둘 수는 없었기에 망설였습니다. 엄마,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 말이 진수 자신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은 어쩔 수 없이 옥분을 공항에 남겨두고 자신들의 일정과 일처리에 몰두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혼자 계시는 건 괜찮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합리화했지만 진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번뜩였습니다. 공항에서 홀로 남은 옥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잠깐 다녀온다 했으니 금방 올 거야.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도 소식도 없이 홀로 밤을 맞으며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진수는 회사에서 문제 해결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는 어머니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공항에서 혼자 떨며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버릴 줄은 몰랐어.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진수에게 어머니를 공항에 버린 것은 절박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가족의 균열과 파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린 그의 결정은 결국 깊은 고통과 후회를 낳았습니다. 진수는 평소 가족에게 밝히지 못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진수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 옥분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진수는 회사에서 불법적인 거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점점 더 큰 범죄의 연결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에 연루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 진수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 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옥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불법 거래에 보이지 않는 희생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의 빚과 위기 상황은 사실 그녀의 이름으로 숨겨진 부채와 연결되어 있었고, 만약 진수가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수는 어머니를 잠시 멀리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를 해외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표면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의 선택은 차가웠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에게 효도 여행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머니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위험을 숨기기 위한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곧 돌아올게요. 그 약속은 그의 마음속 무거운 비밀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공항에서 옥분을 홀로 두고 떠난 진수는 끝내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옥분의 마음을 찢어놓았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감당해야 할 현실 앞에서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공항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은 단지 진수의 무책임이 아니라 감춰야 할 비밀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곧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었고 누구도 쉽게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비밀을 품은 채 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옥분에게 닥칠 고통과 상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낯선 일본 공항에서 혼자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마음을 짓눌렀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비행기 표를 구했고 여러 차례 안내 방송과 안내판을 보며 비행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복잡한 절차가 낯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남겨졌던 그동안의 외로움과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혼자서 짐을 들고 버스를 타기까지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옥분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낡고 조용한 골목길이었지만 그곳이 바로 자신이 버려지지 않은 유일한 공간임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과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혼자지만 그 집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긴 여정을 마친 자신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홀로 귀국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지만 새로운 희망과 결심으로 이어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온 며칠 뒤 아들 진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온 아들 진수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그리고 옥분 할머니는 문 앞에서 진수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쌓인 배신감과 서운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왜 이제야 왔느냐? 그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으며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공항에서 왜 그랬는지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팔짱을 끼고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버림받은 기분을 느꼈는지 모르겠느냐. 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엄마가 연루될까봐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엄마를 안전한 곳에 보내야만 했어요. 옥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다칠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이지만 진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옥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 서로 솔직하자.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곁을 지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옥부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마음속 깊은 용서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진수야,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니? 같이 하면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역시 어머니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상처와 오해를 조금씩 풀어내며 다시 가족으로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